54. 234. 234 쪽 건데 일단 너희들 제목이 뭐라고? 공적 평형 이렇게 돼 있지. 앞페이지 안 펴본다. 앞페이지 4단원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렇게 돼 있거든. 화학 반응인데 그 중에서 일단 1번 화학 반응에서 공적 평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화학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적 평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치 화학 반응 기억나 안 나? 그치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있었어요. 그 화학 반응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있다. 말은 이런데 여기는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도 이야기를 같이 할 거다.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 용해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변화에서 핵심은 이런 거다. 동적 평형.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 뭐예요? 평형은 뭔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 동적이다 반대가 정적 이렇게 됩니다. 정적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동적이다. 움직인다. 근데 평형이다. 뭔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얘기는 이렇게 변화, 반응이 있다. 이 반응에는 무슨 반응이 있고 물리 변화, 물리적인 반응, 화학 반응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물리 변화, 물리 반응에 얘들 상태 변화도 있고 혈탕물이 되는 용해 과정도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공적 변화도 이야기할 거야. 됐나?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동적 변형 한 가지 얘기를 할 거다. 됐지? 그럼 일단 선생님이 먼저 알려줘야 될 게 이런 게 있어.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그러니까 이게 B자는 아닐 B자거든. 아닐 B자인데 가역 가능하다. 역 거꾸로 되는 거. 거꾸로. 글씨가 이상하니까 거꾸로 되려 그래서 거꾸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역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하고 D가 될 수 있다. 이런 화학 반응 전분도 있지. 맞지? 그럼 이게 화학 반응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 CH4 메테인 산소랑 결합했다. 연소 반응 아이가? 맞지? 그럼 누구 생겨? CO2 생기고 그리고 H2O 생기고 맞지? 근데 산소 개수 맞추면 반응 후에 탄소 수소 개수 맞추고 나면 산소 수가 2개, 산소가 2개 산소가 4개 될 거니까 2, O2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근데 너 이거 연소 반응이라 하지? 자, 화석연료를 연소했어. 거꾸로 되는 거 돼? 안 돼? 아예 안 돼. 될 것 같으면 우리 걱정도 안 하지. 연료 없다 할 얘기가 없잖아. 맞지?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아무리 있어도 거꾸로가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걸 비가역 반응. 이해되겠나? S. 그러면 비가역 반응이 있고 가역 반응이 있다. 지금 거꾸로 되는 거. 그치? 내가 물 갖고 있었던 거 냉동실에 넣었어. 얼었는데 밖에 놔두니까 녹았어. 그치? 그럼 얘는 물이 얼이 됐다, 얼음이 물 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지?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요 밑에 거는 오른쪽으로만 되더라.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연소 반응. 혹시 이거 뭔지 기억나나? HCl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퐁당 녹이면 염산에다가 지금 만약에 마그네슘 금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 MG CL 좀 길게 투 그리고 누구? H2가 발생. 개수가 안 맞는데 그래서 HCl 앞에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기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기체는 모여있으려고 하나 흩어지려고 하나? 흩어지려고 하지. 그럼 얘가 모여야지 이렇게 거꾸로 갈 거잖아. 모여질까 안 모여질까? 절대로 안 모여져. 그럼 얘는 거꾸로
거꾸로 된 반응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위에 것도 비가역 반응, 밑에 것도 비가역 반응. 언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가역 반응이잖아. 이랬지? yes. 혹시 쌤 이런 얘기 좀 할까? HCl 이름 뭐라고? 이름 좀 전에 염산. 정확하게 염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AQ 수용액입니다. 이런 표현을 붙여줘. 됐지? 혹시 얘는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NaOH 수산화 나트륨. 그럼 요거 물에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얘는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 H 플러스를 용액에서 가지면 이건 산성 용액. 그리고 OH 마이너스 Na 플러스겠지. OH 마이너스 수용액에 가지면 요거는 염기성 용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들 둘이 놔두면 어떻게 될까? 내항유고 외항유곡처럼 물질이 변화를 하는 거야. 뭐 생기게? 바깥쪽에 고추를 만나는 물. 중간에 거는 NaCl 염화나트륨 되지. 그렇지. 이런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 다시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요 뒷단에 바로 나올 거야.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면 뭐 돼? 물 생겨. 다시 산이라고 해서 누굴 지는 거? H 플러스. 염기는 뭐 갖고 있는 거? 수산화이온. 됐습니까? 그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뭐 생길 거라고? 물이 생길 거야. H2O. 그럼 항상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무슨 반응? 중성으로 변화한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1 생기고 그때 일부 열 에너지도 발생한다.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거꾸로 될게 안 될게? 거꾸로 안 돼. 진짜 좋은데. 그래서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비가역 반응이다. 100개 되면 한 한두 개 이렇게. 사실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이다. 이 중화 반응도 보러 비가역 반응으로 취급을 하자. 자,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 AgNO3. 이름은 질산, 질산, NaCl, 염화, 나트륨 무슨 일이 생길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뭐 생기지? AgCl 이름은 염화은 흰색의 앙금. 그렇지. 그럼 AgCl 앙금이 생기고 더하기 NaNO3 이런 반응이 생겨. 혹시 무슨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이지. 맞아. 이들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앙금 생성 반응. 이것도 비가역일까 가역일까? 진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비가역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앙금 생성은 얘가 물에 녹지 않은 게 생겼다 이렇게만 얘기해. 그럼 거꾸로 이렇게 녹아서 이온으로 되겠나? 안 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책에 보면 비가역 반응이 4개가 있어. 자, 책을 한번 봐봐. 책 234쪽. 재료에 보면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다. 쌤 아직 정반응밖에 얘기 안 했대. 혹시 보라색 글씨로 두 번째 줄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있지. 동그라미 바로 2번에 보면 역반응은 왼쪽으로 화살표 돼 있나?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는 게 정반응이라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되는 이게 정반응이라고. 그 왼쪽으로 거꾸로 되면 역반응인 거야. 그래서 밑에 물증발 염화 코발트 혹시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이거. 들어봤나? 리트머스 말고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봤나? 뭐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들어봤는 건 리트머스 종이다.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있거든. 얘가 코발트 빛깔 같은 되게 예쁜 바다 색깔이잖아.
염화 코발트 하는 게 있는데 COCl2 염화 코발트lum이야. 얘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인데 물 묻으면 빨갛게 변해. 리트머스 종이하고 색깔이 헷갈려. 리트머스도 붉은색이 푸르게 바뀌고 푸른색이 붉게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염화 코발트룸 이거 근데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아, 너 중1 때 들어갔다. 중1 때. 아, 중1 때 여기 물 담아놓고 물을 갖다 밑에서 가열을 했을 때 여기 접시 위에다 송골송골송골 뭐 맺혔는데 얘도 물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때 염화 코발트룸 들어갔다. 그것도 잠깐. 이거 손으로 하면 안 돼. 그 장갑 끼고 하거나 보통 핀셋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 염화 코발트 칸이 원래는 고체처럼 되거든. 소금처럼. 결장인데 거기다가 물 똑똑똑 떨어뜨리니까 빨갛게 변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거 다시 말리면 다시 빨갛게 됐던 게 파랗게 된대. 가역 반응이다.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 됐지? 그럼 혹시 너희들 두 번째 황산물이 오수화물 분해와 생성 이렇게 되있나? 자, 말이 좀 어려운데 황산물이 CuSO4인 거야. 황산물이 맞지? 정확하게 되면 얘는 황산물이 한국말로 할 때는 2 적어줘야 되지. 얘는 오수화물 되있나? 5개의 H2O라고 혹시 너희 식에 적혀있나? 염화 코발트 6수화물 돼 있고 황산물이 5수화물 돼 있지. 그래서 5개의 물 분자하고 딱 결합을 하면서 얘가 파래지는 거야. 근데 맹물 다 날아가고 나면 다시 흰색으로 될 거다. 이랬나?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석회 동굴.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해. 통합과학에 수능 때 필요한데 자 잠깐만. 우리나라에 석회암지대가 생각보다 넓어. 근데 우리나라만 넓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 석회암. 그러면 석회암 혹시 이거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게? 치하고 성분이 똑같은데. CaCO3. 혹시 우리 치아를 뽑아서 치약 아니고 콜라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게? 녹아요. 녹아요. 그러면 콜라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았는 탄산음료지. 탄산음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음료처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하수인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은 지하수가 오면 여기 안에 동굴이 생겨. 그게 석회 동굴이야. 석회 동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는 화학 반응이거든. 화학 반응인데 CaCO3하고 물에 지하수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이게 갑자기 싹 다 이온으로 바뀌어서 이게 고체지, 액체지, 기체지. 얘들이 녹았는 콜라, 사이다가 있으면 녹아서 싹 다 사라져. HCO3. CA는 이가의 아니온, HCO3 마이너스는 음이온.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싹 다 이온으로 바뀌어버려. 이온으로. 근데 이거는 동굴이 생성될 수도 있고 동굴이 다시 막힐 수도 있어. 동굴이 다시 막힐 수도 있어. 동굴이 막히는 거 어떻게 하냐고 여기 동굴에 놀러 가보면 위에서 뭐가 자꾸 해마다 돌이 좀 자라. 해마다 돌은 자라요. 그래서 밑에서 돌이 새순, 싹처럼 자란다. 부석순 아니다. 석순. 이랬나? 요거는 종, 유, 석. 종처럼 매달려 있는 돌. 종유석. 됐나? 그래서 기둥이 될 거다. 왜? 위에 거 밑에 거 만나면. 그래서 얘가 석, 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가면 이렇게 막혔는데 자꾸 자라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석회 동굴 형성될 때 거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거다. 됐나? 그 밑에 내려가면 비가역 반응 밑줄 정반응만 네모박스.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밑줄. 정반응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역반응이 아주 적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속 동그라미
기체 발생 동그라미. 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다. 얘는 아예 정반응밖에 안 일어나.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화 반응 밑줄. 또 무슨 반응? 앙금 생성 반응 밑줄. 얘는 거의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야. 됐나? 그런 얘기도 적혀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조금 더 나오는데, 자, 동적 평형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반응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 이게 상당히 많다. 고1 때 여러 가지도 그런데, 자, 여기가 진공이었어. 잘 들어야 돼. 진공이었는데 H2O, 액체 상태 H2O. 누구지? 물인 거야. 물을 좀 넣고 막아놔. 물 좀 넣고 막아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이 진공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서 수증기로 만들어진 반응이 일어날 거야. 됐나? 그러면 H2O, 내가 넣은 액체야.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생겨? H2O 기체나 수증기가 생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넣는 게 액체니까 이렇게 되는 반응이 난다. 정반응으로 적어줘야 돼. 됐지? 하지만 이 위에 우리 중화 뭐 이런 거 쭉 배우고 난 뒤에 3단원에서 증발, 응결, 포화 수증기라는 거 들어봤지? 포화 수증기라고 할 때 막아놓으면 계속해서 증발한다 못한다? 못하지. 어느 정도 되면. 왜? 여기 있던 수증기가 또다시 들어오려는 반응이 생기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된 반도 일어나죠. 그럼 오른쪽으로 된 게 정반응, 왼쪽으로 된 게 역반응.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어렵진 않은데 자, 봐봐. 처음에 정반응이 수증기가 생기는 거지. 수증기가 생기는 건 속도가 똑같아.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야. 속도, 반응 속도. 시간이 지났을 때 증발하는 속도가 변할까라고 보면 증발하는 속도는 변하지 않아. 왜? 증발은 온도에 따라서 물이 증발하는 정도가 정해져 있거든. 됐나? 근데 증발 반대. 여기 수증기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놨어? 책에 봐봐. 응결, 응축. 응축이라 돼 있대. 응축의 동그라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응결이지. 근데 응축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증발 속도가 있고 응축 속도가 있을 건데 응축 속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 있나? 자, 요 증발돼 있지? 거기다가 적어줘. 정반응. 증발 속도는 정반응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정반응. 내가 먼저 넣는 건 반응 속도 변할까 안 변할까? 아예 안 변해. 됐나? 근데 역반응이다. 역반응. 요거는 수증기가 있어야지 들어올 게 있지. 됐습니까? 그럼 수증기가 점점 늘어나겠지? 그럼 들어올 수증기가 많아지겠지? 그럼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데, 자, 여기 두 개가 같아지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증발이 일어나, 응축이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같아지면 한 명이 이쪽하고 한 명이 이쪽으로. 선수, 축구 경기할 때 맞트레이 되는 거랑 똑같지? 선수 한 명 교체. 나간 사람 한 명, 들어온 사람 한 명. 선수 똑같지? 그런 것처럼 얘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움직이기는 해. 근데 일정해. 어디가 기울어지진 않아. 똑같은데 움직임은 있어. 선수가 11명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교체 선수 들어간 사람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럼 이게 증발, 응축 없는 게 아니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 나가는 물 분자랑 들어온 물 분자랑 똑같으니까 겉보기엔 변화가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밀폐가 돼야 돼.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서 정반응, 역반응 둘 다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반응물도 생성물도 함께 있어줘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양이 변하지 않아. 이거 양 또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플러스란에 봐봐. 오른쪽에 플러스란에 보면 뚜껑 막아놨어? 뚜껑 안 막아놨어? 뚜껑 안 막아놨어. 그럼 얘들을 오른쪽에 플러스란에 보면 계속 날아가겠지. 그럼 포화 상태 도달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란 거지. 얘는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됐지? 그럼 동적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폐시켜 놔야 되고 액체 넣었더니 기체가 될 거고 액체도 기체도 둘 다 있어야 될 거다. 농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 하지만 반응이 없는 거가? 반응은 있어. 근데 속도가 같으니까 남들이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돼.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거 제목이 무슨 평형? 제목 상평형. 자, 동그라미 3. 혹시 상이라는 거 어떻게 땡겨? 자, 이렇게 적어줘. 페이스 고체 기체 상태를 의미해. 상태가 평형을 이룰 거다. 그 상평형이란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액체되고 반드시 이때는 평형 상태는 요거 좀 적어줘. 어떻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요거 한번 적어줘. 반드시 둘 다 있었는데 평형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다. 그런데 반응물도 생성물도 둘 다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 정반응 속도는 일정하고 역반응 속도는 증가하다 일정하다 하는 거. 됐지? 그럼 이번에 무슨 평형? 상평형 말고 용해평형. 맞나? 응. 자, 봐봐. 용해평형. 용해평형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물이 있었거든? 물이 있었어. 이 용해평형 할 때는 뭐 굳이 증가 이런 게 잘 안 하는데 자,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쌤이 NaCl 소금을 넣었단 말이야. 혹시 너 동위원소 기억나?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질량수가 23이야. 양성자 11개, 뭐 중성자 12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쌤 소금을 좀 넣었어. 소금 이렇게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 녹겠지. 맞지? 녹을 거야. 이렇게 녹아나가는데 충분히 많이 넣었어. 녹아나가고 나는데 소금 이만큼 남아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안에 누가 있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있겠지? 그럼 쌤 이렇게 적을게. NaCl이 고체로 된 거야. 내가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서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된 거야. 됐나?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건 지금 고체도 남아있지. 이온도 있지. 반응물이 고체고 생성물이 이온이지. 둘 다 있는 상태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녹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더 넣냐? 소금을 좀 넣었어. 더. 지금 남아있는데 근데 또 넣었어. 근데 뭘 넣냐면 질량수 24짜리 좀 표시나는 무게 약간 다른 거 걔를 넣었어. 됐나? 그러면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못 녹는 상태가 돼서 고체가 남아있지. 근데 우리 지금 동적 변형 하려면 역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이온들이 고체로 들어가고 새로운 소금 더 넣어놨는 얘들이 일부 녹아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밖에 있던 Na 플러스 23짜리가 고체로 들어가고 내가 새롭게 넣어놨는 이 고체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 동적 평형이잖아. 맞지? 근데 시간 좀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안에 못 녹겠어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Na 플러스 24짜리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고체로 넣으면 또 녹아 나왔다는 거지. 나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두 페이지 안 넘겨봐. 두 페이지 넘겨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재료에 소금물이 있거든.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 더 이상 녹지 않고 고체가 가라앉아 있을 때 무조건 가역 반응 중에 평형이 일어났다,
둘 다 있어야 된다. 고체도 있고 이온도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위원소를 포함한 걸 넣었더니 또다시 녹아서 나와서 Na 플러스 24짜리가 용액 안에 이 안에 나중에 존재를 하더라. 이해되겠나? 그러면 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이게 용해가 있고 석출이 있는 거 맞지? 처음에 쌤이 할 때 고체를 넣었잖아. 그럼 용해가 정반응이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반응의 속도를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내가 소금 고체를 넣었으니까 정반응의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할 거다. 정반응 속도는. 근데 이 정반응은 용해 속도일 거다. 됐나? 역반응은 여기 나가 있던 이온이 있어야지 이온이 들어오는 역반응이라는 거다. 그건 석출. 그 석출된 속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거다. 됐나? 석출. 무슨 반응? 역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변화는 한다 안 한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왜 몰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몰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몇 개 있구나. 근데 몇 개, 하나, 두 개 표시가 안 나니까 이만큼 상대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 뭘로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몰은 얘들아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화학은 벽이 어디냐면 모르겠네. 이런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계란 사와 계란 한 판 사오면 돼. 그렇죠. 그냥 몰이라고 이야기해. 계란 한 판 태어날 때 알았던 거 아니잖아. 근데 입자 너무 작은 그 한 판에 갖다 몰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 돼. 됐나? 그러니까 입자수로 이야기할 건데 그럼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있어서 항상 속은 입자수는 정해져 있다. 23, 24 이렇게 됐지. 차이 많이 날까? 아니. 얘가 몸무게에서 실빈 하나 꼭 빼고 하는데 몸무게 차이가 나겠나 안 나겠나? 안 나. 그러니까 NA 23, 24짜리 질량 차이 거의 안 나. 그러니까 입자수는 똑같을 거다. 트레이딩. 변환하고 있다. 이게 동적 변화. 됐나?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쌤 요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상평형, 용해평형, 그리고 목표는 화학평형이라고 했잖아. 화학평형. 자, 화학평형에서 딴 얘기는 아니고 NO2 이름 뭐게? 이산화질소. N2O4 뭐게? 사산화이질소. 됐나?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되거나 얘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사실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개수가 맞나 안 맞나? 맞아요.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앞에다 없으면 아예 딴 거야. 두 개가 다른 물질이거든. 근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무색이야. 선생님 좀 무식하게 외웠던 것 같아. 내 고등학교 때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N2O4 이게 무색이었거든. 나는 N2O4 2 무색이래 이렇게 외웠는데 알고 보니까 여도 2가 있더라고. 진짜 너무 무식하게 외웠지. 고등학교 때 색깔을 외워야겠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N2O4 N2 이건 별 생각이 없었어. 알던 건데 얘는 새롭게 배웠던 거거든. 얘 N2O4 얘가 무색이었다. 얘는 정갈색이야. 이거 공원에 가면 대기 오염 물질하는데 NO2 이렇게 적혀. 근데 너 공기 뻘겋게 된 적 본 적 있어 없어? 그 정도 됐으면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적게 거 ppm 이런 식으로 되게 적은 양으로 공기 중에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실험할 때 일부러 뻘겋게 되도록 기체인데 완전 뻘겋게 되도록 넣어놨어. 그게 책에 나와. 뻘겋게 되도록 넣어놨는데 이거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뜨거울 때 빨개지겠나 차가울 때 빨개지겠나? 뜨거울 때 빨개지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걸 놔뒀어. 이걸 기체한테 넣었거든. 그러고 난 이제 쌤이 밖에다가 얼음이 둥둥둥 떠 있는 얼음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게? 무색으로 변해가. 근데 한없이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묽어지다가 일정해지더라. 연해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일정해지더라.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동적 평형 그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긴 한데 무색으로 좀 변하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역반응 속도도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어 보인다. 됐나? 그러면 자 아까 쌤이 동적 형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물질이 공존해야 된다고 했다.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개수라는 게 있어. 개수가 2대 1이지. 쉽게 요거 두 개 없어질 때 요거 하나 생기는 거야. 이거 두 개 없어질 때 요거 하나 생기는 거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어느 거 먼저 넣을게? NO2 넣을게? N2 넣을게? NO2를 넣어놔야 돼. 시작. 그래 정반응처럼 시작을 할 거거든. 됐나? 그럼 NO2를 넣어놨는데 자 이건 농도다. 넣어놨는 거 NO2를 얼마만큼 예를 들어 이만큼 넣었다. 그럼 N2O4는 없었다. 됐나? 근데 어떤 온도냐에 따라서 여기 몇 도로 만드냐에 따라서 몇 개의 입자가 변하게 되어서 없어지는지 정해지는데 자 얘들이 없어지는 거 절반만큼 생겨날 수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몇 대 몇 대 몇 개수비 몰수비였지. 쉽게 이게 개수가 몇 대 몇? 2대1. 2대 1은 이건 반응하는 게 2대 1인 거야. 그럼 얘가 자 이런 화원은 처음에 했던 거와 달라. 처음에 했던 거는 있던 거 싹 다 반응하지. 가역 반응은 안 그래. 가역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 있는 거. 하나가 싹 다 없어지니까 아니야. 두 개가 평형 이루는 시점이 있는 거야. 무조건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 반응물은 좀 줄어들어야 되고 생성물은 늘어나야 돼. 이게 반응하는 정도. 이게 2대 1이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게 2대 1이 될 거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거다.